홀란드가 오늘도 2골을 추가하면서 맨시티가 3대1, 홀란드의 득점 페이스가 정말 미쳤습니다. 현재 맨시티가 15경기를 치렀는데 홀란드가 20골, 지금 리그의 절반도 오지 않았는데 20골을 벌써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홀란드의 득점이 왜 맨시티에게 중요하냐? 홀란드가 14경기에 나오는 동안 리버풀전, 브렌트포드전 이 2경기가 유일하게 홀란드가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경기예요. 근데 이 2경기에서 맨시티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맨시티에서 홀란드가 득점을 기록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홀란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록이냐. 지난 시즌 살라와 손흥민이 득점왕을 달성할 때 23골로 득점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즌 절반도 안 왔는데 홀란드가 20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좀 경기로 들어가 보면 리즈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했냐면, 리즈라고 하면 전방 압박 그리고 라인을 약간 올려서 수비를 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강팀을 상대했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리즈가 당연히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수비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수비할 때의 장점은 약간 라인을 올리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좁아진다.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 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안쪽에서 볼을 빼앗는 순간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 때문에 곧바로 역습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리즈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 리즈의 수비 라인이 꽤나 올라와 있어요. 높은 지역에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리즈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보여줬던 이 수비 방식은 수비를 하지만 라인을 올려서 이 라인 사이의 간격 최대한 좁히면서 맨시티가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쉽게 소유할 수 없도록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걸어주는 수비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리즈가 분명히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매우 좁은 상태죠. 근데 이 좁은 라인 사이에서 데브라이너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데브라이너조차 이 좁은 라인 사이에서 볼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분명히 리즈가 수비 라인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홀란드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수비 라인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즈의 장점은 이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데브라이너라고 해도 여기서 쉽사리 홀란드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월드컵에서 모로코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호주나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선전을 했을 때 보여줬던 수비 방식이고 이 수비 방식이 통하기만 하면 볼을 끊어낸 다음에 빠른 역습을 통해서 강팀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컨셉으로 리즈가 나왔고 이 포인트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전방 압박할 때는 또 리즈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도 강력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그릴리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그릴리시를 따라서 리즈가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릴리시가 볼을 잡을 때 리즈의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전방에서 빠르게 달려들면서 그릴리시가 볼을 잡을 때 한쪽 측면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즈가 오늘 경기 맨시티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라인을 약간 올려서 수비를 하고 동시에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는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걸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맨시티는 데브라이너를 거치지 않고도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이게 맨시티의 정말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하니까 이 라인 사이에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소유하기가 매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데브라이너뿐만 아니라 옆에 균도안도 있고 그 뒤에는 아케, 아칸지, 스톤스 이 3명의 수비 라인도 이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에데르송 골키퍼도 볼을 잡았을 때 뒷공간으로 넣어줄 수 있는 패스가 있어요. 리즈가 라인을 올렸을 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리즈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때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라인 사이에서 데브라이너 같은 맨시티에서 정말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좁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데브라이너를 거쳐가지 않고도 후방에서 아케가 볼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아케가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수비 라인 밖에서. 그래서 이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데브라이너를 거쳐가지 않고도 홀란드에게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홀란드가 침투에 들어가고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리즈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비 라인을 높여서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볼을 잡지 못하도록 잘 수비를 했는데, 뒤에 있는 아케까지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 보니까 리즈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즈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을 아주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시티가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맨시티가 최후방에 있는 에데르송 골키퍼가 리즈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마레즈에게 한 번에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최전방을 향해서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팀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에데르송 골키퍼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뛰어들어가는 마레즈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리즈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신경을 쓸 수 있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데브라이너를 한 번만 놓치게 되면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또 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이 단 한 번의 찬스에서 패스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홀란드에게 또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데브라이너도 막아야 되고 귄도안도 막아야 되고 뒤에 있는 아케나 아칸지 스톤스도 막아야 되고 에데르송 골키퍼도 막아야 되고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득점 장면만 봐도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리즈가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시티가 뛰어나가는 데브라이너에게 압박을 이겨내고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었죠. 데브라이너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데브라이너가 역습을 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역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로드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로드리가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마레즈에게 또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 팀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드리가 아주 좋은 패스를 마레즈에게 넣어줬고, 마레즈가 볼을 받아서 슈팅, 그리고 이 슈팅을 멜리에가 막아냈지만 뛰어들어오는 로드리가 다시 볼을 잡아서 재차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득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리즈가 약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즈가 실수가 한번 나왔죠. 결정적인 미스.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하다가 이 장면에서 그릴리시가 아주 압박을 민첩하게 들어가면서 리즈의 패스를 전방에서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릴리시의 결정적인 압박이 나오면서 1대1 찬스,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홀란드의 19번째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대0이 되면서부터는 리즈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즈의 좋았던 건 라인을 올려서 촘촘한 라인을 만든다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리즈가 득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간격 유지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리즈가 점점 더 압박을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올라오면서 압박을 걸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이 중앙 라인에서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까 전반전의 움직임과 확실히 다르죠? 리즈의 공격수들이 이제는 부지런히 올라와서 압박을 시작하는데 올라와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에 있는 맨시티의 선수들이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실제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 라인 사이에서 맨시티가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고요. 여기서 로드리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또 홀란드가 1대1 찬스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리즈가 점점 더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또 실점이 나옵니다. 맨시티의 세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리즈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데브라이너에게 단 한 번의 찬스만 나와도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고 여기서 홀란드에게 데브라이너가 패스. 홀란드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그릴리시에게 또다시 연계 플레이를 해줬고 여기서 리즈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그릴리시가 침착하게 다시 홀란드가 득점을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얼마나 맨시티가 좋은 팀이고 이 상대의 수비 라인을 잘 무너뜨릴 수 있는 팀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홀란드가 오늘 리그의 절반도 치르지 않았는데 맨시티가 15경기를 치르는 동안 홀란드가 20골을 넣어버렸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최다골 기록이 시어러와 앤디 콜의 34골인데 이 기록을 홀란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아직 시즌에 반도 안 왔기 때문에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친 홀란드.